오늘은 제가 정말 오래 고민해왔던 주제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배우자와 마주 앉아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느낌이 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어쩌다 눈이 마주쳐도 그냥 웃음 한 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노년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포기입니다. 대화가 사라진 부부는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훨씬 더 깊고 쓸쓸합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72세, 아내는 69세로 결혼한 지 45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자랐고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처럼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꺼내면 아내는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아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남편은 건성으로 듣고 금방 딴 곳을 쳐다봤습니다. 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연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냐고요. 두 분은 서로 쳐다보다가 한참 후에야 아마 작년 추석 때 자식들이 다 모였을 때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없으면 두 사람만의 대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정말 마음에 남았습니다. 대화가 지루해지는 것은 서로가 싫어져서가 아닙니다. 대화의 소재를 찾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면 서로의 생각을 이미 다 안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다 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듯이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알아채고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대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대화 주제는 요즘 무엇을 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 먹어보고 싶은 음식,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강력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할 때 눈이 빛납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살고 싶다는 뜻이고 기대가 있다는 뜻이고 감정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에게 요즘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물어보다 보면 어느새 두 사람이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이 주제를 의외라고 느낍니다. 이제 나이가 몇인데 꿈 이야기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야말로 상대방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젊었을 때 정말 하고 싶었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들,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던 모습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배우자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배우자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십 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화를 다시 설레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분이 좋았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눌 수 있는 짧지만 효과적인 대화 방식입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유난히 맛있었다든가, 산책하다가 본 꽃이 예뻤다든가, 손자가 보낸 문자 한 통이 기분을 좋게 했다든가 하는 아주 소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배우자의 하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 자체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주제는 함께 배워보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리, 그림, 악기, 사진, 글쓰기, 원예, 바둑, 수영 등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함께 배우겠다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에게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줍니다. 함께 무언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느낌,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느낌은 부부 관계를 다시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배워볼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서로에게 고마웠던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다시 꺼내어 이야기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감동이 됩니다. 그때 당신이 그렇게 해줘서 내가 정말 힘이 났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관계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배우자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6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 작은 결심이 쌓이면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흐르는 날이 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도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6번째 대화 주제는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의 결혼 전 삶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모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배우자가 어린 시절 어떤 동네에서 자랐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컸는지, 학창시절 어떤 선생님을 기억하는지,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결혼 초반에 한두 번 나누고 나면 다시는 꺼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살아나고 그 기억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집니다. 배우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깊어집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낼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시절의 감정으로 돌아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에 생기가 생기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순간 배우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생깁니다. 7번째 주제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걱정을 혼자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고 배우자에게도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속으로만 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안고 있는 걱정들이 쌓이면 결국 몸과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배우자에게 요즘 뭐가 좀 걱정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 이 질문 하나가 상대방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 걱정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단 이 주제를 꺼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걱정을 털어놓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들어주십시오. 맞장구를 쳐주고 그랬구나 하고 받아주고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걱정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걱정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8번째 주제는 우리 부부만의 특별한 추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 결혼 초반 가장 힘들었던 시절,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정, 함께 넘어온 고비들, 두 사람만 아는 웃기는 사건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처음에는 멋쩍게 웃다가 어느새 두 사람이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공유된 기억은 부부를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직 두 사람만이 갖고 있는 기억이 관계의 근본을 이룹니다. 그 기억들을 자꾸 꺼내어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관계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9번째 주제는 지금 이 순간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금 용기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계속 미뤄왔던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나이 든 부부일수록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새삼스럽기도 하고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을 보면 압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고 싶었던 말을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10번째 주제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노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싶은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무엇을 하며 하루하루를 채우고 싶은지. 이 대화는 두 사람이 같은 미래를 향해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서로의 기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미리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눠보지 않은 채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 서로의 바람을 알아가는 것이 두 사람의 노후를 훨씬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대화 자체가 이미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10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 대화를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안다고 해서 대화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배우자 앞에 앉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냥 텔레비전을 켜버립니다. 그 순간의 어색함을 넘기는 방법,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화 많이 하자 라고 선언하는 순간 상대방은 오히려 부담을 느낍니다. 마치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첫날부터 헬스장을 3시간씩 다니는 것처럼 그런 방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밥을 먹다가 이 반찬 어디서 샀어요? 맛있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대화입니다. 산책을 하다가 저 나무 참 예쁘다. 라고 혼잣말처럼 던지는 것도 대화의 씨앗입니다. 작고 가벼운 말들이 쌓이면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오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제가 만난 부부들 중에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데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배우자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먼저 웃었습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가장 용기 있는 표현입니다. 배우자가 처음 한두 번은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시도하십시오. 오래 굳어진 관계의 벽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두드리면 반드시 열립니다. 대화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남편은 매일 아내 데리고 산책도 간다던데 라거나 다른 집 아내들은 다 이렇게 한다더라 같은 말은 대화를 단절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고 그 느낌은 방어심을 만들고 방어심은 입을 닫게 만듭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다른 사람 이야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식사 중에도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자식들한테 온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그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당신보다 저게 더 중요해 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밥을 먹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식탁에서 치워두십시오. 그 30분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막힐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무언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진첩을 꺼내거나 예전에 갔던 여행지 사진을 보거나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어 보는 것입니다. 사진은 기억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라는 한마디가 1시간짜리 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기억은 감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보면 그것과 연결된 기억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사진이 없다면 함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아도 좋습니다.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를 틀면 그 노래와 연결된 기억들이 살아나고 그 기억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대화에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청을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경청은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다음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눈은 텔레비전에 가 있고 입으로만 응 하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 이야기에 관심 없어요 라는 신호입니다. 진짜 경청은 몸 전체로 하는 것입니다. 몸을 상대방 쪽으로 돌리고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그 경청을 느끼는 순간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말을 주고받아도 서로의 마음에 닿지 않는 대화가 있고 단 몇 마디를 나눠도 깊이 연결되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묻고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대화는 아무리 길어도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에 짧더라도 오늘 힘들었지 수고했어요 라는 한마디는 두 사람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긴 잡담 10번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는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피곤해 보일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주는 것도 대화입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것도 대화입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반찬을 먹고 맛있다고 표정으로 보여주는 것도 대화입니다. 말이 막힐 때는 행동으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행동이 말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말문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래도록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주제와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대화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화가 풍부한 부부와 대화가 없는 부부 사이에는 단순히 사이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달랐습니다. 대화가 활발한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낮았고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었으며 크고 작은 신체 질환에서도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람은 연결되어 있을 때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그 연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여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건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음식을 가려 먹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는 것만큼이나 배우자와 매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노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귀찮아하거나 어색해하거나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는 것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식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오랜 부부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는 것은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쌓인 오해,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생긴 서운함,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굳어진 거리감이 천천히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신뢰를 다시 쌓는 것도 대단한 사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매일 조금씩 진심으로 들어주고 매일 조금씩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쌓이면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 단단한 신뢰가 다시 생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52년을 살았는데 65세가 되던 해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항상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서 많이 외로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그분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방어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그랬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미안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대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52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배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을 보아가며 말해야 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무턱대고 쏟아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서운했던 감정, 바라는 것들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영원히 모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특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 특히 남성분들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나 오늘 좀 힘들었어요, 또는 당신이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것이 어느 힘든 일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보여줄 때 배우자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 느낌을 상황으로 표현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 외로워요 라고 바로 말하기 어려우면 요즘 집에 둘이만 있을 때 시간이 참 길게 느껴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당신한테 서운해요 라고 직접 말하기 부담스러우면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라고 돌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어도 상대방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배우자가 반응을 보여줄 때 그 다음 말이 더 쉽게 나옵니다. 대화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식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힘든지, 어떤 것에 의미를 느끼는지를 대화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변합니다. 10년 전의 배우자와 지금의 배우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그 변화를 대화를 통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주제 시작하는 방법, 대화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왜 배우자와 대화를 나눠야 하는가, 그리고 그 대화가 우리의 남은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년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돈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더 많이 표현하지 못한 것, 더 많이 들어주지 못한 것,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항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화는 별로 나누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끝내 다 알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남은 삶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몸이 더 건강할 때, 정신이 더 맑을 때,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 때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언제나 쉽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대화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대체로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원하고 남성은 대체로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에 익숙합니다. 아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원하는데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아내는 답을 원한 것이 아닌데 남편은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고 아내는 서운해지고 남편은 왜 서운해하는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아내는 남편한테는 말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느끼게 되고 남편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느끼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해결책인지 공감인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모르겠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냥 들어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대화를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침묵이 어색하면 무언가 말을 채워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깊은 관계에서는 말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각자 책을 읽거나 나란히 앉아 바깥을 바라보거나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는 것. 이런 침묵도 대화입니다.
말이 없어도 곁에 있다는 것, 떠나지 않는다는 것,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깊은 소통입니다. 다만 이 편안한 침묵과 관계가 단절된 침묵은 다릅니다. 편안한 침묵은 언제든지 말을 꺼낼 수 있는 온기가 있습니다. 단절된 침묵은 차갑고 무겁습니다. 그 차이를 느끼고 차가운 침묵이 느껴질 때는 작은 말 한마디로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늘 같은 공간에서 늘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 이야깃거리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있어야 새로운 이야기가 생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를 함께 걸어보거나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같이 먹어보거나 전시회나 공연을 함께 보러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같이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면 두 사람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들이 관계를 다시 생생하게 살려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손 안에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버텨온 날들, 함께 웃었던 날들, 함께 울었던 날들, 서로에게 기댔던 날들이 모두 그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도 그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말로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전해집니다. 대화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어색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말을 건네고 내일보다 모레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두 사람의 남은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배우자는 가장 오래된 인연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대화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대화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